과거 40세 이상에서 나타났던 어깨 질환이 최근 20, 30대로 넓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대표 어깨 질환과 또 질환별 치료법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 연세 S병원의 서희수 박사 나오셨네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방송을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는 분들 주저하지 마시고요. 전화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02-6676-0114번으로 전화를 주시면요. 저희가 여러분의 궁금증 말끔하게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저희가 대표 어깨 질환과 또 어떻게 치료를 하는지 치료법들을 좀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원장님께서 오늘 알아볼 질환과 또 치료법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네. 오늘은 그 대표적인 어깨 질환으로 회전근개 파열이나 오십견 및 근막 통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에 대해서 그 치료법을 살펴보자면은요, 비수술적인 운동 치료나 주사 치료가 있겠습니다. 네네. 하지만 이런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에도 이제 호전이 되지 않는다 하면 다음 단계로 시술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그 어깨 관절에 작은 내시경을 삽입해서 이제 인대를 봉합한다든지 하는 관절 내시경 치료가 있겠고요. 네. 최근 들어서는 이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이제 관절 내시경 치료를 시행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모든 방법들에 해당이 되지 않는 그 심한 퇴행성 관절염이나 네. 인대 파열의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 수술로서 인공관절 치환술을 시행을 하기도 합니다. 네. 자, 오늘 이 말씀해주신 치료법 저희가 잠시 후에 순서대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치료법을 알아보기 전에 저희가 어깨 질환에 대한 얘기 잠시 또 해볼게요. 사실 어깨 통증은 예전에는 중장년층의 어떤 대표적인 질환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네. 점점 연령대가 낮아지더라고요. 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네, 최근에 네. 그 컴퓨터나 그 스마트폰 사용을 많이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을 오래 하게 되면은 이제 잘못된 자세로 그렇죠. 오래 있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렇게 되면은 어깨 근육의 경직이 쉽게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네. 또한 스포츠의 대중화로 인해서 이제 운동 중에 어깨 부상이 많아지게 되어서 젊은 연령층에서도 어깨 질환의 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무래도 좀 생활 습관이 많은 영향을 좀 끼치는 것 같아요. 네네. 자, 사실 어깨 통증 하면 많은 분들이 허리나 목 통증보다는 사실 좀 가볍게 여기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왜 그런 걸까요, 원장님? 예. 네. 그 나이가 드시면은 어깨가 이제 의리 아프려니 하고 통증을 방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뭐 흔히들 50개월은 그냥 시간이 지나면 낫는다 하고 네네네. 놔두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깨는 우리 몸에서 가장 사용을 많이 하는 관절이기 때문에 그 관련 질환의 종류만도 50여 가지가 됩니다. 또한 어깨 인대의 파열의 경우에는 그 초기에는 그 증상이 심하다가 오히려 인대가 완전히 파열됐을 때 통증이 잠깐 감소하는 시기가 옵니다. 네. 따라서 이 시기를 통증이 좋아졌으니까 병이 나았겠거니 하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게 오히려 이 어깨 인대 파열을 점차 진행을 하게 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증상이 있을 때 바로 전문의와 상담을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 가볍게 여기면 절대 안 되는 그런 질환인 것 같습니다. 어깨 통증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알기 위해서 저희가 먼저 어깨 관절 구조를 한번 알아보고 좀 넘어갈게요. 어깨 관절 구조 좀 어떤가요? 네. 네. 그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어깨 관절은 그 상완골이라는 팔뚝뼈가 네. 견갑골이라는 몸통뼈에 이렇게 살짝 놓여 있는 구조를 취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깨 관절 그 주위에는 이 어깨를 움직여주는 4개의 중요한 인대인 회전근개가 있는데요. 한편 이제 관절을 이제 360도 삥 둘러서 싸고 있는 그 주머니인 관절 주머니, 즉 관절낭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구조물들 중에서 하나라도 이상이 발생을 한다면은 어떤 형태로든 어깨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어깨 관절 구조 저희가 그림을 보면서 한번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아무래도 어깨 관절 같은 경우는 움직임의 범위가 좀 자유롭지만 또 불안정하기 때문에 문제가 잘 생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어깨 통증으로 인한 발병률이 높은 질환, 어떤 질환들이 있을까요? 네. 네. 뭐 인대가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이라든지 네. 흔히 말씀하시는 오십견 그리고 근막 통증이 있습니다. 또 이제 뭐 어깨에 돌이 생겼다, 뭐 석회가 생겼다고 하시는 뭐 석회성 건염이나 충돌 증후군 또 염증이 있는 그 저맥락 염 등이 있는데요. 어깨 질환이라고 하면 흔히들 오십견을 떠올리시는데 사실 오십견이 차지하는 비율은 한 20% 정도에 불과합니다. 네. 따라서 이제 오늘은 다양한 이런 질환들 중에서도 이제 인대가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이나 네. 오십견 그리고 근막 통증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깨 질환에도 상당히 여러 가지 질환이 있는 것 같은데요. 회전근개 파열, 오십견, 근막 통증 차례대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깨 질환 중에서 가장 흔한 질환, 어깨 힘줄이 좀 노화돼서 생기는 그런 회전
회전근개 파열이 있다고 하셨는데 어떤 질환인지 간단하게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회전근개 파열은 중년 이후에 이제 만성적인 어깨 통증이 아주 흔한 원인입니다. 이제 팔을 들어 올리거나 뭐 물건을 이렇게 움직일 때 네. 심한 통증이 있고 힘이 없어지는 근력의 약화를 수반하는 그런 질환이고요. 이제 원인은 어깨 인대의 그 퇴행성 변화 및 노화로서 네.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깨 인대가 끝까지 다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파열이 되어 있는 부위가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원리는 마치 그 튼튼한 밧줄도 시간이 지나면은 이 올이 풀리다가 이렇게 자연히 끊어지는 것처럼 어깨인대도 한 4, 50년 이상 쓰게 되면은 노화 및 퇴행성 변화로 이렇게 자연히 이렇게 파열이 되게 됩니다. 이 회전근개 파열 같은 경우는 이제 과도하게 어깨를 사용하면서 생기는 그런 질환인데요. 사실 요즘 또 몸짱 열풍이 불면서 많은 네. 분들이 운동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운동이 예. 뭐 낙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많은데 네. 이런 것들도 좀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예, 물론 많습니다. 네. 이제 뭐 야구나 뭐 테니스 또 골프처럼 어깨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운동의 경우에는 어깨에 지속적으로 무리를 주게 됩니다. 네. 따라서 이렇게 피로가 어깨인대에 네. 차곡차곡 쌓이다 보면은 조그만한 충격에도 회전근개 인대가 이렇게 파열이 잘 발생을 하게 됩니다. 네,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좀 적당히 하시는 게 좋겠네요. 네. 자, 저희 오늘 방송 중 궁금한 점 있는 분들 전화 주시면요. 저희가 여러분의 궁금증 해결을 해드리겠습니다. 02-6676-0114번입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자, 시청자분들과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네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예, 네. 이 어깨 오른쪽이 너무, 저녁에 잘 때 너무 힘들고, 잠이 네. 잠이 안 올 정도로 아. 이렇게 네. 반드시 들어놓아서 잠을 못 자고요. 네네. 그래, 힘이 안 들어가서 팔이 올리지도 못하고 이래서 치료를 여러 번 받았는데 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네, 원장님 바로 상담해 주시죠. 예. 네. 이제 말씀하신 증상으로 봐서는 그 회전근개 파열이나 뭐 이런 인대 파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어깨 인대가 끊어지게 되면은 뭐 물론 오십견에서도 그런 증상이 있지만 그 밤에 주로 통증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밤에 저녁에면 낮에는 그런 대로 돌아다닐 땐 괜찮은데 네. 밤에 잘 때가 더 힘들고. 뭐 주무실 때 이렇게 깨시는 경우도 있나요? 통증 때문에? 예. 그냥 하루 저녁에도 몇 번씩 일어나죠. 반드시 들어놓고선 잠을 못 자니까요. 네. 잠을 못 잘 정도면 좀 심한 상태가 아닌가 싶은데요. 네. 아마 인대가 이제 파열이 돼 있다든지 아니면 네. 오십견이 심하게 와서 이제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야간 통증, 즉 밤에 심한 통증이 찾아오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특히나 이제 팔을 쓰시기가 힘들고 근력이 약화되는 그런 힘이 없는 증상이 오실 경우에는 인대 파열을 의심을 해보셔야 되고 이거는 이제 어깨 전문 선생님과 상담을 좀 하셔서 인대가 파열이 돼 있는지 아니면은 단순히 염증이 있는지 그런 걸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아무래도 잠을 못 주무실 정도면 좀 심한 그런 상태가 아닐까 싶은데요. 가까운 네. 전문 병원 빨리 방문하셔서 좀 더 전문적으로 검사를 꼭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또 저희 방송도 끝까지 참고를 해주시면요.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앞서 저희가 회전근개 파열 좀 설명을 간단하게 들어봤는데 어깨 질환이 많잖아요. 네. 어떤 증상들이 있으면 이 회전근개 파열 좀 의심을 해봐야 될까요? 네. 주로 이제 통증이라든지 근력 약화 두 가지로 나눠서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통증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어깨를 들거나 팔을 쓸 때 심한 통증이 있습니다. 또한 밤에 통증이 심한 특징이 있고요. 심한 경우에는 아픈 어깨 쪽으로 누워서 자기 힘들다라고 말씀을 하기도 하십니다. 네. 그 외에 이제 팔을 들고 일하는 것이 힘들다든지, 힘쓰는 일을 하기가 어렵다든지, 어떤 경우에는 작은 물건을 들기도 힘들고, 심지어 머리 빗기나 드라이를 하는 경우도 이제 많이 통증을 호소하시게 됩니다. 그렇군요. 유독 낮보다 밤에 통증이 심한 이유는 어떤 이유일까요? 예. 네. 이 밤에는 아무래도 이 통증을 느끼는 이 세포 신경이 더 네. 예민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에는 그럭저럭 생활하시던 분들도 네. 이제 밤에 다른 부위의 감각은 좀 떨어지면서 통증이 예민해지게 되어서 그 네. 어깨 통증이 이제 심하게 느껴지시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회전근개 파열로 고생하는 분들 의외로 좀 많다고 알고 있는데요. 자,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하고 계시나요? 네. 먼저 이제 화면을 보면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통증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먼저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요. 그림에서처럼 저렇게 초음파로
어깨 인대를 자세하게 보는 겁니다. 네. 이제 어깨에 이제 젤리를 바르고 그 초음파 기계를 이렇게 놓게 되면서 이제 어깨 인대 속을 보는 건데요. 네. 저렇게 어깨 인대를 잘 보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구를 조작을 하게 됩니다. 지금 보이시는 것이 회전근개라는 이름의 인대고요. 지금 상태에서는 크게 나쁘진 않으신데 네. 이제 저기서 인대 파열이 있는 경우에는 뭐 인대 파열이 정확하게 보이게 되고요. 이제 부분 파열의 경우에 한해서는 저렇게 주사 치료를 시행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뭐 부분 파열이 아니고 또 저렇게 주사 치료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관절 내시경 치료를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전 주사 치료는 몇 회 정도 시행을 하면 뭐 한 좋을까요? 2번 내지 3번까지는 시행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계속되는 경우에는 주사 치료만 고집을 하시다 보면은 오히려 인대 파열이 점차 진행되게 됩니다. 네네. 따라서 한 2-3번 해도 통증이 호전되지 않으면은 꼭 다른 방법을 찾아보셔야 합니다. 그렇죠. 이렇게 주사 치료만으로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는 또 다음 단계 치료법을 좀 시도를 해봐야 될 텐데 네. 관절 내시경 치료법이 또 있었어요. 어떤 네. 치료법인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네. 네. 그 관절 내시경이라 하면 어깨를 뭐 전신 마취하지 않고 어깨만 부분 마취를 한 다음에 이제 작은 내시경을 관절 속에 삽입을 해서 이제 치료를 하는 겁니다. 그림에서처럼 이제 아주 그 수 밀리미터 정도의 작은 내시경만을 삽입을 하고요. 그 내시경 끝에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이제 찢어진 인대를 확인을 한 다음에 네. 인대를 이렇게 봉합을 하게 됩니다. 피부 절개가 거의 없기 때문에 뭐 바로 일상생활로 복귀가 가능하시고요. 또 뭐 당일에도 퇴원이 가능한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마취는 뭐 어떤 식으로? 이 팔만 마취하는 그 부분 마취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좀 부담은 적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총 시술 시간 뭐 어느 정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빠르면은 한 30분 이내에 끝나게 되고요. 오, 네. 만약 이제 인대 파열이 크거나 인대 손상된 인대가 여러 개할 경우에는 뭐 1시간 전후 그 정도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관절 내시경을 통한 치료법 알아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사례를 통해서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교적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 살펴보도록 하죠. 원장님 보여주시죠. 예. 네. 지금 보시면은 그 노란 화살표로 되어 있는 부분이 이제 인대가 끊어져 있는 부위입니다. 그 위쪽에 하얀 부위 회전근개라는 것은 이제 인대고 밑에 이 상완골 골두는 인대가 붙어 있어야 될 뼈입니다. 그래서 내시경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실로 지금 오른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로 인대를 뼈에 완전히 밀봉을 시켜놨죠. 네. 자, 이렇게 되면 아주 나중에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관절 내시경은 뭐 보기에는 상당히 간단하고 시술이지만 네. 그 숙련되기까지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시술을 받으실 때는 관절 내시경에 좀 경험이 많은 숙련된 어깨 전문 선생님에게 네네.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비교적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 살펴봤습니다. 자, 간혹 시술을 했는데도 또 좋지 않은 그런 일이 또 생길 수도 있어요. 간혹 네. 또 다시 파열이 되거나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경우는 뭐 어느 정도의 가능성이 있는 건가요? 네. 네. 물론 이제 재파열되는 뭐 경우가 종종 있긴 있는데요. 네. 그 주로 처음 인대가 파열된 그 크기에 따라서 재파열률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략 한 3cm 미만의 소형 및 중형 파열의 경우에는 이제 그림을 보시면은 소형 및 중형 파열의 경우에는 재파열률이 10에서 24%에 불과하지만 3cm 이상의 인대의 대형 파열이라든지 2개 이상의 인대가 손상된 경우에는 재파열률이 보시는 것처럼 상당히 높게 관찰됩니다. 네. 이러한 인대의 크기뿐만이 아니라 뭐 환자분의 나이라든지 뭐 흡연 여부 또 인대가 원래 튼튼한 정도에 따라서 재파열률의 개인마다 다르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환자 상태에 따라 좀 차이가 있군요. 네. 사실 이 회전근개 파열 정도가 클 경우에 재파열될 가능성이 또 큰 것 같은데 네. 이거를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인대 파열이 클 때는 재파열률이 더 안 좋기 때문에 가급적 초기에 치료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네. 또 이제 이전에는 인대를 튼튼히 봉합을 하자는 주장이 강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제 봉합을 한 인대가 이제 뼈에 잘 붙을 수 있는 그런 생물학적인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그래서 생각을 해낸 것이 그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였습니다. 네, 그림을 보시면 이제 올해 관절경 학회에서도 발표가 된 내용인데요. 이제 기존의 인대 봉합술에 추가로 관절 내시경을 하면서 이 상완골 뼈에 작은 구멍을 아주 여러 개를 뚫게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노란 화살표가 가리키는 것이 이제 그 뚫린 구멍에서 나오는 이 지방 방울인데요. 네. 이게 바로 골수입니다.
그래서 골수에는 그 줄기세포가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인대가 봉합된 후에 이제 치유되는 과정에서 이 줄기세포가 상당히 도움이 되게끔 이렇게 하자는 것이 본 시술의 취지가 되겠습니다. 네, 요즘에 뭐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법은 또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골수줄기세포를 이용해서 또 파열된 힘줄을 재생시키면서 재파열을 좀 낮출 수 있다는 건데요. 자, 네네. 또 비교적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보여주실까요? 예. 네. 62세 남자 환자분이었는데요. 이제 통증이 너무 심해서 뭐 밤에 잠을 잘 수가 없고 팔을 들지도 못하겠다는 그런 증상으로 내원을 하신 분입니다. 지금 왼쪽 그림은 노란 화살표를 보시면은 정상적으로 인대가 있어야 될 부위가 텅 비어 있는 아주 큰 대형 파열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내시경 치료를 한 후에 6개월 후에 찍은 MRI 사진입니다. 지금 오른쪽 그림의 노란 화살표에 보시면 인대가 뼈의 끝까지 다 잘 이렇게 봉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네요. 예, 뭐 환자분은 지금 통증도 없으시고 팔도 잘 이렇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네네. 네. 지금 62세 환자 사례를 저희가 봤는데 연령대 상관없이 뭐 아주 고령인 환자분들도 이 치료법을 네. 한번 시도해 보실 수 있을까요? 네네. 뭐 예전에는 70세 이상에서는 네. 뭐 어깨인대가 파열됐을 경우에 일단은 증상 완화만 하자 이런 주장이 강했는데요. 네네. 최근 들어서는 뭐 70세가 아니라 80세, 90세인 경우에 한해서도 통증이 있으면은 그걸 적극적으로 이제 치료를 하게 되기 때문에 아유 내가 나이가 들었는데 뭐 이렇게 뭐 살지 하시지 마시고 맞아요. 통증이 있을 때는 적극적으로 이제 치료를 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 한참 또 고령 환자분들은 포기하는 경우가 정말 많았는데 한번 시도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합병증이 있는 분들도 많이 걱정을 하세요. 한번 네. 내가 과연 이 치료법을 시도를 해볼 수 있을까 또 걱정을 네. 하시는데 어떨까요? 이거는 네. 이제 뭐 피부를 많이 절개하는 그런 뭐 근육이나 피부를 많이 절개하는 그런 수술이라기보다는 네. 뭐 아무리 길어도 1시간 이내에 끝나는 뭐 빠를 경우에는 30분, 30분에 끝나는 그 시술에 가깝습니다. 네네. 따라서 통증이 있을 때 또 인대 파열이 확인이 되었을 때 그걸 무리하게 주사 치료나 뭐 그런 치료만 고집하실 게 아니라 예, 어깨에 전문한 선생님을 꼭 방문하셔서 그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는 어깨 질환 중 하나 바로 오십견인데요. 오십견은 네. 뭐 누구나 아는 그런 질환인데 네. 의외로 이 오십견에 고통받는 환자분들은 상당히 적다고도 네. 알고 있어요. 어떤가요? 네. 이제 뭐 중년 이후가 되시면은 뭐 어깨가 조금 안 좋아지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뭐 50대 전후 되면은 다 오십견이겠거니 하고 이걸 놓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정말 오십견으로 진단되는 경우에는 경우는 한 20% 정도에 불과하고요. 아, 드문 경우네요. 네네. 네네. 오히려 나머지 한 80% 정도는 오십견 외에 다른 질환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 일단 오십견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제 50대 전후에 많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어깨에 운동 범위가 감소하게 되고 심한 통증이 오는 그런 질환입니다. 네네. 그 왼쪽 그림에서 보시는 것이 이제 그 노란 화살표가 가리키는 것이 정상 관절막인데요. 정상 관절막은 하얗게 헐렁헐렁하게 어깨 관절을 싸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관절막이 노화로 인해서 퇴행성 변화가 오게 되면은 그 오른쪽 그림에서처럼 이렇게 뻘겋게 염증이 생기게 되면서 쪼그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 팔을 꽉 잡고 있으면은 관절을 움직일 때 아프듯이 안에 그 염증 있는 관절막이 어깨 관절을 꽉 잡고 있기 때문에 어깨를 움직일 때 심한 통증이나 운동 범위의 장애가 네.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오십견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오십견이 발생하면 좀 팔의 움직임이 자유롭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어떤 증상들이 있을까요? 네. 먼저 크게 통증이라든지 운동 범위 장애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네. 통증은 회전근개 파열에서처럼 팔을 쓰거나 움직일 때 네. 일단 아프게 되겠고요. 밤에 통증도 또 심하게 됩니다. 또 운동 장애도 하나의 증상인데 뭐 속옷을 입기가 불편하다든지 등을 긁기가 힘들다든지 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브래지어 끈을 풀기가 참 불편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그런 특징적인 증상이 있습니다. 네, 오십견 증상을 한번 자가 진단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또 회전근개 파열이 생겨도 오십견과 같이 또 팔의 움직임이 자유롭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질환을 좀 착각하는 경우, 혼동하는 네. 경우도 간혹 많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떤가요? 네. 일단 증상만으로는 그 인대가 끊어지는 회전근개 파열과 그 어깨 관절막에 염증이 생기는 오십견을 구분하기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네네. 하지만 굳이 차이점을 이제 살펴보자면 회전근개 파열은 내가 팔을 올릴 때는 안 되지만 다른 사람이 도와줄 때는 팔을 올릴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50견의 경우에는 남의 팔을 올려준다 하더라도 어깨가 네. 굳어서 올라가지 않는 그런 특징이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어깨 질환 치료법 자세히 알아보고 있는데요. 궁금한 점 있는 분들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02-6676-0114번입니다. 자, 시청자분들 전화 연결돼 있다고 하는데요. 전화 바로 받아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아, 예. 네, 네. 아니, 오른쪽 어깨가 네, 네. 계속 지금 통증이 오는데, 네네. 예. 팔을, 수평을 들면은, 네. 이렇게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해. 네. 근데 움직이는, 잘 움직이는데, 네. 날 때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팔을 기대면은, 통증이 좀 쑤시고, 그런 증상이거든요. 혹시 그 아프신 지가 얼마나 되셨습니까? 지금 한, 보름 정도 됐어요. 보름 정도 되셨고요. 뭐, 예. 다른 진단이나 치료를 받아보신 게 있나요? 아니,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네. 팔을 이렇게 90도 이상으로 올릴 때 많이 아프시고, 이제 힘이 좀 없고, 밤에 아프다고 하셨는데요. 예. 일단은 이게, 정말 어깨에 이제 돌이 생기는 그런 석회성 건염인지, 아니면 인대가 끊어진 것인지, 아니면 뭐 염증이 생긴 것인지, 그걸 감별을 해야 됩니다.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증상으로 봐서는, 뭐, 인대 파열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을 것 같고요. 예. 만약 인대 파열이 맞다면 이거는 초기에 치료를 해야지 그대로 놔두게 되면 인대 파열은 점점 진행을 하게 됩니다. 예. 따라서 이제 적절한 진단 및 치료를 바로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아니, 오른쪽, 왼쪽 다 그랬던 왼쪽은 또 괜찮더만 왼쪽도 조금 아프고 지금 진통제로 좀 먹고 지금 네. 자고 있는데 네네. 병원에 검사를 안 받아봐야 되네. 네, 뭐 먼저 간단한 엑스레이 정도만 찍어 보시고요. 예, 예. 또 담당 선생님이 아마 이제 어깨 진찰을 하게 되면은 대략적인 진단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럼 그에 따라서 이제 치료를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진짜 감사합니다. 네, 이 전화 주신 시청자분처럼 적당히 이렇게 대충 좀 치료를 미루다가 네네. 이 정도 증상 가지고 과연 병원을 가도 될까 좀 가볍게 여기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어느 정도 통증이 있을 때 병원을 가야 될지 많은 분들이 좀 막연해 하시거든요. 네. 어떤가요? 네. 뭐 대략적인 어깨 통증은 뭐 단순히 이제 뭐 염좌 즉 인대를 좀 삐었다든지 네. 심한 그런 경우에는 2주 정도까지는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뭐 한 2주나 열흘 이상 통증이 계속되고 특히 밤에 통증이 오는 경우에는 이게 이제 인대 파열이나 염증 같은 어깨 질환의 문제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조기에 진단 및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꼼꼼하게 증상들을 잘 체크해 보시고요. 일단은 좀 가까운 전문 병원을 방문하셔서 검사와 치료법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전화 또 받아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저는 50대 초반인데요. 네네. 5년 전에 헬스를 하다가 우측 어깨를 다쳐가지고 네. 3년 동안 그냥 방치하다가 도저히 통증 안 되겠길래 네네네. 전에 동네 개인병원에서 전신 마취하고 수술을 했습니다. 네. 가지고 회전 근개 파열이라 해가지고 그걸 꼬매고 네네. 했는데도 수술 전이나 후나 전혀 통증이 가지 않게. 네. 1년 전에 유명 대학병원에서 다시 전신 마취 해가지고 네. 다시 재수술을 했습니다. 네네. 굉장히 고통스러우셨겠어요. 네. 예, 둘 다 전신 마취하고 한 일주일 입원해가지고 했어요. 네네. 근데도 지금도 통증이 전혀 차이가 없거든요. 네. 예, 그래가지고 또 최근에는 또 통증 클리닉에서 또 한 달에 한 번씩 네. 지금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주사를 치료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4번을 맞고 있는데 그것마저도 전혀 효과가 없어가지고 이거 이렇게 어깨를 치료할 수가 없는가 싶어서 지금 전화 한번 드려봤습니다. 네, 어깨 통증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예. 아주 질질 끌고 오래 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 근데 제 생각에는 물론 이제 통증을 완화시키는 것이 중요하지만 예. 원인을 모르고 계속 통증 주사만 맞게 되면 이게 오히려 더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볼 땐 먼저 초음파라든지 MRI 검사를 시행해 보셔서 인대가 잘 붙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예. 왜냐하면 이제 회전근개 파열을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이 인대가 재파열되는 경우가 많이 종종 있기 때문에 인대가 다시 복원이 돼 있는지 잘 치료가 돼 있는지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예. 두 번째는 회전근개 파열 외에 다른 병이 동반돼 있지는 않은지 그걸 보셔야 됩니다. 즉 지금 제가 회전근개 파열이나 오십견을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두 예. 가지가 같이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 따라서 지금 치료가 회전근개 파열에 대해서만 이루어진 거고 만약 오십견에 대한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인대 치료를 해도 통증이 이렇게 지금처럼 막 몇 년, 몇 개월 이렇게 끌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 죄송하지만요. 네네. 1년 전에 대학병원에서 네. 다른 치료도 다 받아봤거든요. 이상이 없다고 나왔습니다. 네. 아. 목 디스크도 치료도 해보고 신경검사도 다 해보고 했는데도 네네. 어떤 원인이 안 나왔어요. 네. 근데 문제는 이 수술 전이나 후나 통증이 똑같다는 겁니다. 이게. 네. 네.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예, 예. 네. 저 정말 말씀하시는 것만 들어도 제가 참 마음이 아파요. 예, 안타깝습니다. 네. 일단은 그 통증의 원인을 조금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한데요. 예. 지금 팔을 다 올리거나 움직이실 수는 있습니까? 그런 건 전혀 지장 없습니다. 지장 없으시고요. 다만 예. 통증만 있으시다 말씀이죠. 24시간 계속 있으니까요. 예. 네. 밤에 더 심해지거나 그러진 않으십니까? 그 정도는 아니고 똑같습니다. 그냥 낮이나 밤에는. 네. 그 통증 주사를 맞고 나면은 조금 나아지시나요? 그건 하루만 가면 다시 풀려버려요. 네. 제가 볼 때는 그 통증의 원인이 제가 전화상으로 하기 때문에 원인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요. 예. 그 어깨 인대나 다른 모든 이 병을 다 치료를 했다 하더라도 어깨는 또 재활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MRI를 찍어봤는데 어깨 인대가 잘 복원이 돼 있다, 치료가 돼 있다 하더라도 통증이 남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깨를 그 통증을 감소하는 그런 주사 치료를 하면서 그 재활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사 치료도 너무 많이 맞게 되면은 인대가 오히려 약해져서 인대가 재파열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사 치료는 적당량만 맞으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예. 재활 치료를 한번 병행을 해보시면서 그 통증에 대한 그런 역치를 낮추는 그런 치료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금 좀 답답한 마음이 상당히 크실 것 같은데 가까운 전문 병원을 다시 한번 방문하셔서 좀 다른 방법들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가 앞서 이 오십견 알아보고 있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오십견 같은 경우는 자연적으로 낫는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어떻게 네. 자연 치유가 가능한 그런 질환인가요? 예. 네. 물론 간혹 어느 병이든지 그 자연 치유가 되는 경우가 간혹은 있습니다. 하지만 오십견의 경우에 그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하였을 경우에 운동 범위 장애나 통증이 남게 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습니다. 따라서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바로 좀 치료를 시작을 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먼저 이제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을 보자면은 왼쪽 그림에서처럼 그 염증 있는 관절막을 초음파로 확인을 한 다음에 네. 그 염증 있는 관절막에 이 염증을 떨어뜨리는 그런 약제를 주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굳어 있는 관절막을 스트레칭을 통해서 늘려주는 방법이 있는데요. 오른쪽 그림에서처럼 벽에 손을 대시고 점차적으로 팔을 올리는 연습을 하시게 되면은 이제 굳어 있는 관절막이 점차 풀어지게 되어서 운동 범위의 개선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이 초기 같은 경우는 운동 치료와 주사 치료만으로 어느 정도 호전을 볼 수 네네. 있을 것 같긴 한데 조금 더 증상이 심한 경우에는 또 다른 치료법들을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어떤가요? 이제 네. 이렇게 비수술적인 치료를 해 보다가요. 만약 통증이 그래도 가시지 않는다 하면은 네. 관절 내시경 같은 시술을 고려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그 그림에서 보시면은 왼쪽 그림에서 이제 보여지는 것이 하얀 정상 관절막인데요. 오십견이 되게 되면은 관절막에 염증이 생겨서 오른쪽 그림에서처럼 이렇게 벌겋게 무섭게 변화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벌겋게 무섭게 변한 관절막이 점차 염증이 더 심해지고 쪼그라지면은 이 통증도 심해지고 관절 운동 범위도 감소하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내시경으로 들어가 가지고 이 염증 있는 관절막을 절개를 해주게 됩니다. 이 왼쪽이 이제 심한 염증이 있는 관절막이고요. 오른쪽은 레이저를 이용해서 이제 관절막을 다 절개를 해준 사진인데요. 이렇게 쪼그라진 관절막을 절개를 하게 되면은 이 굳은 관절을 풀어줄 수가 있어서 네. 다음 날부터 바로 팔이 안 올라가셨던 분이 이제 만세를 할 수 있다든지 그런 오. 좋은 효과를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오늘 어깨 질환 차례대로 알아보고 있는데 또 어깨 질환 중에서 흔한 질환으로 또 근막
통증이 있었거든요. 네. 근막 통증은 어떤 질환인가요? 네. 네. 그 근막 통증이란 그 과도한 긴장이나 스트레스, 뭐 잘못된 자세 등으로 인해서 어깨나 등 주위에 근육이 굳어져서 이렇게 통증을 일으키는 그런 임상 증후군입니다. 네. 주로 목 뒤쪽이나 어깨, 등 근육에 이제 주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이를 방치했을 경우에는 만성적인 어깨나 등 근육에 통증이 있게 되어서 아주 심한 경우에는 뭐 어깨를 파내고 싶다, 이 근육을 좀 이렇게 누가 끄집어내주면 좋겠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하시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또한 환자분들에 따라서 이제 근막 통증이 심한 경우에는 뭐 두통이라든지 어지러움증, 그 뒷목에 뻐근한 증상을 호소하시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근막 통증 같은 경우는 어깨 통증뿐만 아니라 또 두통도 있고 어지럼증도 네네. 있다고 하셨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른 질환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간혹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가요? 네. 뭐 두통이라든지 뒷목에 뻐근한 증상이 있을 때는 흔히들 생각하시는 것이 뭐 고혈압 내지는 그렇죠. 그 뭐 뇌졸중을 생각을 하시고 병원을 네. 찾게 되시는데요. 만약 뇌졸중이나 고혈압 검사 등을 다 하셔도 뭐 특별한 이상이 없는 걸로 나올 때는 이 근막 통증 증후군을 한 번쯤은 의심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치료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만성적인 통증이 되어서 심한 경우에는 뭐 불면증이나 우울증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꼭 조기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하겠습니다. 네. 이 근막 통증 같은 것도 조기 치료 상당히 중요한데요. 어떤 방법으로 치료를 좀 하고 계시나요? 예. 네. 뭐 초기에는 뭐 약물을 뭐 근육 유연제 같은 약물을 투여한다든지 뭐 운동 치료를 한다든지 그런 방법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최근 들어서 이제 체외 충격파 치료를 많이들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오른쪽에 마치 총같이 생긴 것이 이제 체외 충격파 기구인데요. 환자분의 적절한 그 충격파 그 정도를 맞춘 다음에 그 뭉친 근육에 대고 이제 충격파를 쏘게 됩니다. 체외 충격파는 조직의 재생을 돕고 통증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만성적인 어깨 통증이나 등 근육 통증에 뭐 좋은 효과가 있게 되고요. 또 이렇게 뭉친 근육을 풀어주어서 이 생활에 많은 그 통증을 좀 개선시킬 수 있는 그런 좋은 치료가 되겠습니다. 이 체외 충격파 치료 같은 경우도 뭐 한 번의 치료만으로 바로 좋아지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네네. 몇 회 정도를 좀 권장을 하시나요? 뭐 일단 기본적인 사이클이 네. 한 사이클이 한 일주일 간격으로 3회 정도 되고요. 많이 받으시는 경우는 뭐 3사이클, 뭐 5사이클까지도 시행을 합니다. 자, 이렇게 체외 충격파 치료가 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또 모든 분들이 또 치료가 되지는 않으실 거예요. 이 치료를 했는데도 통증 정도가 좀 여전히 심한 경우 그때는 또 다른 치료법을 좀 시도를 해봐야 될 텐데 어떤 네네. 방법들이 있을까요? 먼저 이렇게 체외 충격파 치료를 해봄에도 불구하고 심한 네. 통증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그 주사 치료를 병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 초음파를 이용해서 이제 주변의 혈관이나 신경 손상이 안 가도록 그 주사를 정확히 근육이 뭉친 부위에 딱 위치를 시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왼쪽에 작은 그 그림에서 보시면 근육이 뭉친 부위가 있는데요. 이 부위를 초음파로 확인을 한 다음에 정확하게 이제 타겟을 맞추어서 이 부위에 근육을 이완시키는 이 소염 진통제를 주사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주사 이후에는 이제 근육이 많이 풀어지게 되어서 통증도 많이 개선하고 네. 이제 그런 근육의 긴장이나 이런 과도한 뭐 통증도 많이 완화를 시킬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막 통증 치료하는 주사 치료까지 저희가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대표 어깨 질환의 효과적인 치료법 알아보고 있는데요. 궁금한 점 있는 분들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02-6676-0114번입니다. 자, 시청자분들 전화 또 계속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증상이 좀 있으신가요? 예, 네네. 3년 전에 어깨, 근육, 수술을 했댔거든요. 아, 네. 네. 그런데 이거 지금 그 어깨 부위에 삐그덕 소리가 나고 그렇습니다. 네. 어깨를 이렇게 올리게 되면. 네. 네. 수술을 지금 하셨는데도 여전히 불편하다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3년 전에 네네. 수술을 했고요. 네네. 그동안에 괜찮았는데 한 번 좀 이래 뭐 일을 하다가 좀 삐그덕 했어요. 네네네. 그리고 나가지고 또 좀 괜찮다가 네. 요즘 또 갑자기 그 거품 소리를 할까요? 예, 어깨를 이렇게 돌리면은 네. 그러면서 삐그덕 소리 같은 그런 증세가 막 납니다. 네, 그 원장님, 네. 어깨를 돌리거나 하실 때
그 통증이 심하신가요? 어떠신가요? 소리만 나십니까? 통증도 심하십니까? 통증은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아, 네. 아, 그러면은 네네. 팔이 전체 힘이 빠지는 식으로 해가지고 네. 손끝도 제리해 오고 막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그 손끝이 저리한 그런 증상은 이제 목 디스크일 가능성도 약간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제 어깨 통증을 치료했는데 뭐 팔 쪽으로 저린다든지 뭐 증상이 계속 남아 있는 경우에는 뭐 동반된 다른 질환, 즉 목 디스크나 뭐 근육통, 근막 통통 등을 꼭 감별을 하셔야 되고요. 다행히 통증이 심하지 않은 거면은 뭐 소리가 나는 정도는 운동 치료나 이런 근육을 키워주는 재활 치료로 호전을 기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너무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나마 좀 아니, 다행인 것 3년 같은데. 전에, 여보세요? 네, 말씀하시죠. 3년 전에 네. 그 수술을 할 때 근육이 아주 선생님이 그러더라고요. 말라 비틀어져서 이거 억지로 지금 붙들어 내놨으니까 네. 예. 일을 상당히 주의하게 일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마 그 인대가 대형으로 파열이 돼 있어가지고 그 인대를 겨우겨우 이렇게 봉합을 하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인대를 이제 그 겨우 봉합을 한 경우에는 뭐 만에 하나 재파열되는 그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통증이 없으시지만 일단 조금이라도 불편한 증상이 있고 어깨가 예전 같지 않다 생각이 드시면은 꼭 가까운 병원을 방문하셔가지고 이제 치료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네. MRI를 찍어봐야 됩니까?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뭐 무조건 MRI를 찍는 건 아니고요. 먼저 어깨 인대 파열이 의심되는 경우에 한해서는 초음파나 MRI를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진찰을 했을 때 어깨 인대 파열이 전혀 아니고 소리만 나신다면은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근육을 키워주는 운동 치료로도 충분히 호전을 기대할 수가 있고요. 진찰상에서 인대 파열이나 뭐 다른 질병이 의심된다 하면은 거기에 맞는 검사를 하시면은 뭐 큰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더 궁금하신 점은요. 저희 방송 끝나고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또 추후 상담을 다시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시청자분 또 연결 계속해서 해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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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안양에 사는 50대 중반의 남자인데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제가 지금 오른쪽 어깨가 한 수년 전부터 앉아가지고 그 통증 정형외과 가서 그 엑스레이를 찍어봤는데요. 초음파랑 다 확인을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고 그러는데도 그 어깨가 평상시에는 괜찮은데요. 네네. 그 일을 하게 되면 한 5분도 안 돼가지고 어깨가 좀 아파서 전화드렸습니다. 그러신 지가 대략 얼마나 되셨습니까? 지금 제가 지금 슈퍼를 하고 있는데요. 네. 한 10년, 15년 전부터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그 동네 그 정형외과 그 신규가 몇 군데를 가서 그 일반 엑스레이하고 초음파를 찍어봤는데 의사 선생님이 뭐 초음파상으로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그 어깨 그 인대가 좀 늘어나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물리치료하고 약물 복용하고 그렇게 하고 나면은 한 달 정도 치료를 받고 나면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냥 팔 올리고 하는데 아무 잘 때도 이상이 없는데요. 그거 뭐 제가 그 앉아서 슈퍼에 물건을 진열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한 5분도 안 돼가지고 어깨가 약간 통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못 참을 정도는 아닌데요. 좀 아주 그 기분 안 좋은 그런 식 있잖아요. 그 이빨 우리 시리듯이. 지금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이제 어깨 인대 문제로 생각이 되는데요. 어깨 인대가 어깨 인대의 파열이 급격하게 한 달 혹은 뭐 열흘 만에 진행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지금처럼 부분 파열의 경우에는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환자분들을 괴롭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어깨 인대는 엑스레이 상에서는 보이지가 않고요. 초음파 상에서도 부분 파열인 경우에는 초음파에 아주 이제 익숙하지 않은 분들의 경우에는 그 인대 파열이 간과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처럼 불편한 증상이 지속이 되신다면은 초음파를 좀 정확하게 검사를 해보시던지 그게 아니면은 MRI 같은 좀 정밀 검사를 하셔가지고 어깨 인대나 다른 부위에
정말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빨리 그 발견을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검사를 좀 미루지 마시고요. 가까운 전문병원 방문하셔서 좀 더 정밀적인 검사를 꼭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시청자분 또 만나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네, 어떤 점이 궁금하신가요? 어깨가 좀 아파서요. 네네. 자세한 증상들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네. 어깨가 뭐라 그럴까, 이게 전적으로 다 아픈 게 아니라 뒤로 네. 이렇게 쭉 제낄 때 아프고 네. 또 앞으로 한다든가 들 때는 좀 덜 아프고 네. 이렇게 낮에는 좀 덜 아프고. 네. 밤에 많이 아프신가요? 네, 잠잘 때 많이 아픕니다. 아. 네. 주로 팔을 쓰거나 이렇게 올릴 때 아프십니까? 아니면 가만히 있을 때 아프십니까? 팔을 쓰거나 쓰는 동작도 한 동작이 아니라 네. 뒤로 제낀다든가 네네. 다 같이 동작은 아프지 않아요. 네. 끌어당기는 건 덜 아프고 네. 뒤로 팔을 제낄 때 좀 아프고. 아, 혹시 다른 검사를 받아보신 게 있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네. 일단은 말씀하신 증상으로는 네. 아주 심각한 질환은 아닐 가능성이 사실은 높습니다. 네네. 다행이네요. 예. 네. 일단 팔을 어느 정도 움직이실 수가 있고, 네. 들어올리는데 팔을 들어올릴 때 큰 불편함이 없다시는 걸로 봐서는, 심각한 인대 파일이라든지 그런 건 아닐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 다만 이제 어깨 주에는 인대 파일이 아니라 하더라도 염증도 있고, 또 이제 석회성 건염이라고 해가지고 인대 주에 돌이 생기는 그런 병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초기에만 발견이 되면은 정말 쉽게 치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그냥 아무 검사도 안 하시고 통증을 이렇게 무시하지 마시고 꼭 예. 어깨 전문 선생님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혹시 네. 제가 걱정이 되는 건 이제 밤에 아프다고 그러셨지 않습니까? 네. 밤에 아픈 거는 어깨 통증 중에서도 조금 안 좋은 신호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증상이 조금 이렇게 심해지는 단계에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좀 치료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 저희 상담이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가까운 전문병원 빨리 방문하셔서 좀 검사 꼭 빨리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네, 고맙습니다. 다음 시청자분 전화 또 연결해 보도록 하죠.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안녕하세요. 점이 궁금하신가요? 네. 네. 다름이 아니고요. 저도 어깨 쪽으로 많이 아파서 그러는데요. 네네. 아까 TV 시청하다 보니까, 팔이 뒤로 올라가는 게, 앞으로는 올라가는데 뒤쪽으로 올라가는 게 오른쪽 팔이 잘 안 돼갖고요. 혹시 그러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한 몇 개월 된 것 같아요. 다른 치료는 안 받아보셨습니까? 물리치료 좀 받았어요. 네. 그게 이제 흔히들 하시는 치료가 어깨에 통증이 있을 때 찜질이라든지 핫팩 같은 그런 물리치료를 받게 되시는데요. 그게 네. 근육통인 경우에는 호전이 있지만 그 어깨 속에 있는 염증이나 즉 오십견이나 인대가 끊어지는 회중근개 파일의 경우에는 단순 물리치료가 별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증상으로 봐서는 앞으로는 되는데 뒤로 안 된다. 즉 네, 앞으로는 잘 올라가는데 네네. 뒤로 올라가는 게 안 올라가요, 팔이. 등을 긁는 거는 좀 힘드시겠네요. 아픈 팔로는요. 네, 그쪽으로는 등이 전혀, 네.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걸로 봐서는 오십견으로 생각이 되고요. 예. 이 오십견은 초기의 치료만 잘 하면은 시술이나 수술 없이도 금방 치료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어깨에 이제 염증을 억제하는 그런 주사 치료라든지 어깨에 굳은 걸 풀어주는 그런 운동 치료를 좀 해보시고 계속 불편하시다면은 거기에 대해서 정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네. 되게 목 쪽으로요. 네. 아까 보니까 뇌졸중 그런 거 그쪽으로도 치료 계속 받았었는데 그쪽으로도 계속 머리도 같이 아프면서 뻐근하게 계속 뒷목이 뻐근하게 계속 아프거든요. 예. 그게 어깨 통증이 이제 그런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그 잘못된 자세 교정이 되지 않으면은 재발이 쉽게 될 수 있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뒷목이 뻐근한다든지 이런 두통이 있다든지 그런 증상이 있을 때는 병원에서 치료를 함과 동시에 그 자세 교정을 조금 하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1시간 정도 컴퓨터를 하셨다면은 한 10분 정도는 근육을 풀어주는 스트레칭 운동 하시는 거를 좀 습관화 하셔야지 재발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오늘 저희 상담에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주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자, 어깨 통증이 참 심한 분들, 아무래도 일상생활에 상당히 많은 지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조기 치료가 중요하다라는 걸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어깨 통증을 아직도 좀 가볍게 여기는 분들 정말 많으세요. 네. 이분들께 좀 빨리 치료를 해라, 이런 당부의 말씀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그 어깨 통증은 이제 원인이 아주 다양해서 증상이 비슷하다 하더라도 뭐 개개인마다 진단이나 치료가 다 다른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어깨가 아플 때 뭐 수술 혹은 비수술 한 가지 방법만 고집하시게 되면은 이 병을 오히려 더 악화시킬 우려가 있거든요. 또한 어깨 질환은 초기에 치료를 할 때 결과가 훨씬 좋습니다. 따라서 통증이 있을 때 이를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기에 어깨 전문 선생님을 만나셔서 적절하게 진단 및 치료를 받으신다면 어깨 질환으로 고생을 하실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박사님 말씀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대표 어깨 질환의 효과적인 치료법 알아봤습니다. 연세 S병원의 서희수 박사께서 오늘 수고해 주셨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